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오전 10시 18분이죠. 제가 일러드린 대로 일단 시장은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업종도 움직이고 있고. 자, 오늘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계속 강조를 드렸죠. 어떻게 했죠?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는 날짜에 대한 부분만 거래를 해라. 그쵸? 이제는 결과물을 9월 초로 앞두고 있죠. 연휴를 지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단이다라는 사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하는 건 기대 심리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뭔가 기다라고 하면 빵 터질 거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좋을 거다라고 하죠. 그러나 시장에서는요. 가격 법칙이란 게 있어요. 자, 누구의 지분을 들고 있고 그리고 캐피탈의 지분을 들고 있고 이런 가격에 대해서 1, 2, 3차까지 넘어가게 되면 과거 20년 동안 이런 형태의 종목들은 항상 그 가격을 넘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 그쵸? 제가 그거를 기입해서 이렇게 드린다고 했죠. 다 받아가신 분들은 안 했을 겁니다. 이 변동성 한 번만 했었고, 그쵸? 이 변동성도 말씀드렸고. 자, 저점 대비해서 그 상단선은 찍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지만 가격이란 법칙을 무시하지 마라. 왜? 우리는 미래를 살기 위해서 과거의 데이터를 참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향후에는 인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모든 분들은 로또처럼 이치가 바치가 2판 4판 이렇게 돼버리죠. 에라쿠사 아니면 말고. 자, 그러나 결과물을 받아들일 때 그때 인정하는 거랑 베팅, 그렇죠? 베팅을 하는 거랑은 다르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9월 초에는 결과물이 나오긴 할 겁니다. 그러면 축제는 즐기되 변동성 플레이 구간이라고 해야 되죠. 그쵸?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좋게 나오면 상한가 가버릴 거야. 점으로 갈 거야. 이 생각 때문에 못 파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다만 안 좋은 소리 하면 안 들을게요. 그러셔도 됩니다. 해법 제시해드립니다. 무조건 수익 낼 수 있어요. 2라운드를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건데, 자, 일단 변동성 기입을 해놨죠. 어떻게든 대주주는 그 구간대를 종가로 마감하게끔은 안 할 것이다. 직접적인 사업 연관성은 없잖아요. 지분을 들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2차 전지, 그쵸? 통을 만드는 애들인데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변동성 플레이. 그렇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정확히 6일이라는 시간을 가정하면 러프하게요. 좀 더 길어지면 달라지겠지만 결과물이 나오는 날 있죠? 그때까지 갈 때 가격은 딱 정해진 게 있어요. 다만 40%짜리의 변동성이 두 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30% 정도의 현금만 가져와라. 그쵸? 대형주를 팔든 어떠한 액션을 취한다고 하면 반드시 이 30% 현금으로 큰 수익을 내서 나올 수 있을 거다. 그쵸? 자, 그렇게 하시고 2라운드는 뭐죠? 그쵸?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보시죠. 자, 결과물을 이렇게 알 수 있죠? 기다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학자마다의 견해가 달라서 그렇게 나왔다. 팩트죠? 팩트를 받아들여야 되죠? 자, 여기서 보시죠. 팩트로 볼게요. 항상 모든 건 팩트가 중요한 거니까. 자, 뭐라고 나오죠? 예. 자, 상온초 전도체 LK99 검증 결과 빨라도 8월 말. 그 이유는 나오죠. 자, 초전도학회 LK99 개연 시도 중이지만 황산납 재료가 수급이 어렵다. 그렇죠? 이게 있으면 가능하다. 근데 이게 샘플로 교체해야 되는데 황산납이 필요하다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결과물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과거에 1991년도에 처음 이 논문이 발생됐고요. 2001년도에도 일본의 EY, 독일, 미국 각양각색으로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이 결과물을 예측한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되면 좋다 이겁니다. 그때는 그때의 나름대로의 시장 분위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죠? 놓쳐버릴까봐 아쉽다가 아닙니다. 항상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도박을 하지 말고, 그렇죠? 어떻게 한다? 유연하게 접근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꼭 주식을 사겠다. 무조건 남았더니 다음날 보면 다른 업종을 사고 싶은 거. 그게 바로 절제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선수들은, 여의도에 있는 선수들은 다 2라운드를 준비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파운드 매니저 하면서도 10년 동안 1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뭘까요? 1천억 정도로 운영하면서 큰 자금이었죠. 색깔, 시장의 색깔과 베팅에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쵸? 주식은 뭐다? 도박이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거는 황산납이죠. 황산납은 기다 아니다라는 거를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열쇠죠.
자, 황산납을 생산하는 기업이 몇 군데 있어요.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중요한 건 시료를 납품한 기업. 그 기업은 이 결과물에 대한 자료가 나올 때 어느 기업으로부터 황산납을 받았고 결과물을 이렇게 냈다 나올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황산납을 납품한 기업은 비상장 기업이라는 거죠. 이 비상장 기업의 70%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죠? 핵심이죠. 자, 신성델타테크가 10,000원에서부터 70,000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이유. 자, 7배는 인정하자 이거죠. 지분 가치로만도. 여러분들 뭐 기원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두 번을 쿠션을 한번 매긴 거 아닙니까? 그쵸? 뭐다? 자, 신성, 캐피탈, 그리고 아니죠.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 어제 2시간밖에 못 자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화이팅이라고 해주시면 제가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퀀텀 에너지가 이 모든 논란은 아니지만 시발점이었죠. 그리고 뭐죠? 캐피탈. 그리고 누구죠? 신성. 7배. 근데 이 부분을 빼고 직접적으로 황산납 비상장 기업 지분의 70%. 지분 구조도 더 크죠. 한 단계를 건너왔죠. 저는 점으로도 10번 이상 갈 거라고 봅니다. 보수적으로 따졌을 때도. 아시죠? 이 주가의 상방, 이거는 이해하시면서 이 부분의 2라운드는 인정하지 않겠다. 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왜? 항상 말씀드렸죠. 유연하게 가시라고. 그리고 이 여의도 선수들이든 저희 펀드 매니저 중에서도 성과가 안 좋아요. 1년마다 저희는 자금 규모에 따라서 평가를 받거든요. 안 좋은 펀드 매니저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냐? 바이오가 좋다더라. 탐방을 갔다 와요. 또는 바이오가 안 좋을 때 갔다 와요. 그러면 업황이 바뀌는 거를 인정을 안 하고, 야, 요거는 폰탄이 되면은 대박이다. 이게 대박이다. 라고 한다면 바이오 업종이 안 좋아졌을 때도 팔질 못한다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어차피 저희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업종, 그리고 시장, 그리고 업종, 그리고 종목. 이 업종 중에서도 나뉜다.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해야만 어떻게?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로 작용할 수 있다. 돈이 많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죠? 예를 들면, 자, 이 종목도 똑같아요. 자, 영상을 한번 볼까요? 제 지난 영상. 자, 여기서 사야 된다고 했던 이유도 말씀드릴게요. 자, 보고 가시죠. 자, 바쁘신 분들은요, 일단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신성 황산납 말씀드렸죠? 샵, 그리고 한 칸 띄고 샵 이렇게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다 스팸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보내주시고요. 자, 그 중요한 거는 2라운드를 준비하자 이거죠. 여기서 서치를 해야 된다는 뜻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해결 방안은 분명 황산납을 제시해드렸어요. 자, 봅시다. 자, 여기 4주 전이네요, 벌써. 자, 이렇게 뜨는데. 자, 파워로직스, 신성 델타테크. 결국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사야 됩니다. 긍정과 부정이 오갈 때 가장 화려한 상승을 주거든요. 상방을 가지 못했어요. 지금 했었는데, 사실 이게 실시간 내연방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좀 일러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런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원익, TNE. 신성 델타테크가 얼마였죠? 아까 19,000.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파워로직스 얘기를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 파워로직스. 이 부분들도 점검을 좀 해야 되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악재가 어제 장 끝나서 나왔죠. 자,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반드시 이 부분에는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 미래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보통 이렇게 급등주가 나왔을 때 매번 말씀드리는데, 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이런 부분이 있죠. 자, 처음에 재료를 등장하면서 급등할 때는 어떤 테마가 어느 정도까지 갈 건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면 단기 거래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왜 긍정과 부정이 오가니까 사야 되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건 뭐다? 기다 아니다. 각 국가마다의
이런 어떤 결론, 본인들의 의사표현에 따라서 주가가 등폭이 일어나더라. 근데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이런 변동폭이 크겠구나. 근데 딱 결론이 나오죠. 황산납을 구하지 못해서 9월 초까지 기다리세요. 아, 판이 커지는구나. 여기서 여기에 판 크다고 보시나요? 아니죠. 그리고 여기까지 다시 내려오죠. 진정한 건 여기서 승부가 나죠. 왜? 그쵸? 30%밖에 오르지 않는 구간대를 다시 내려오고 이 폭이 크죠. 그래서 선수들은 여기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쵸? 여기에 잔여물은 트레이딩을 합니다. 왜? 변동성이 하루에도 35%, 45%. 그쵸? 이렇게 이루어지는 구간대니까. 왜? 결과물을 앞두고 있으면 매일 급등하고 급락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 나와 있는 기사가 나오거나 어떠한 특정한 사실이 나오거나 비공개 간담회. 자, 비공개 간담회가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날 팔았어야 되죠. 단기니까. 근데 그 구간대가 컸죠. 근데 그거를 어차피 비공개 간담회는 긍정과 부정인 학자들을 모여놔서 하는 거라고요. 그걸 버티면 안 되는 거죠. 이벤트 플레이어. 이제 9월 초가 나오죠. 9월 초까지는 변동성 플레이가 나온다. 그쵸? 자, 오늘은요, 좀 말씀드리면, 신성 델타 테크는 여기서 더 빠지진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쵸? 왜? 20년간의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어떠한 기대되는 업종에 종목을 들고 있고, 캐피탈이 엮여 있고, 3단계로 가는 건 가격, 시간이 7일, 마지노선을 7일로 잡았을 때, 즉 결과물표를 한 7일로 잡았을 때는 항상 어느 정도의 가격은 위치돼 있더라 이겁니다. 다만 가까워질수록 이 변동폭을 깨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대로만 하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중요한 부분은 과거에 DPC라는 업체 20개 기업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기에 황산납 기업하고 DPC가 하이브, 방탄소년단의 지분을 보유한 어떠한 캐피탈의 지분을 스틱인베스트죠. 예, 그때 상장되기 전이었는데 얘네들의 지분을 보유했다. 3단계 똑같죠.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가격을 형성했다. 그리고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어떻게 됐다? 변동성은 키웠다. 매일이 아닌 특정한 날에만. 그쵸? 자,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감안해서 저희는 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도 사실 여기서 보유하신 분들도 그렇게나 큰 손실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급등주는 정말로 큰 변동성을 주는데 지금은 앞으로 7일 기간 동안에 80%의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지금 보유한 현금 주식의 평가 금액보다 30%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수익을 내서 나올 수 있고요. 변동성. 만일에 보유한 평가 금액의 7, 80%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큰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는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위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라. 왜?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죠. 20년 동안 있었던 20개의 기업들은 항상 급변동대로 갔다. 결과물에 대한 부분이 이런 거 있죠. 이걸 갖다가 올랐냐 내렸냐라는 표현을 하실까봐 실질적으로는 올랐죠. 지금도. 자, 이런 자, 실적이 좋을 거야 항암제 개발했어 삼상이야 나오게 되면 밀어버리죠. 그게 바로 모두가 기다리는 결과물이었으니까. 시장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기냐 아니냐만 원했던 거죠. 반대로 얘기할게요. 실적이 안 좋아. 안 좋은데 안 좋은 게 나오게 되면 선반영. 이게 시장의 패턴이란 거예요. 주가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에 따라서도 반드시 똑같은 사실을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고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베팅을 할 때 도박을 하는 게 아니고 변동성 플레이를 하고 그 다음에 나왔을 때에 대한 변수 그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수익을 내는 펀드 매니저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대박 종목을 주세요. 움직이는 거 물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1차전에서는 권투 경기를 했다고 한다면 선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잘하시는 분들을. 제가 주식 타자라고 붙은 이유 중에 하나도 자산운용사 있을 때 붙었는데 일단은 분석이라는 건 애널리스트가 더 잘해요. 다만 정답이 있나요? 에코프로 50만 원이 고평가입니다라고 했지만 150만 원씩 가죠. 이때는 우리가
순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애널리스트는 과거에 있었던 개수, 수치를 가지고 근접 이렇게 가는 것 뿐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결론이에요. 자, 이런 20년 동안에 20개의 지분 가치 이렇게 3단계로 있었던 게 그렇게 움직였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만일의 시장이라는 게 다른 방향으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인정을 하고 살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플레이 아닌가요?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었는데 이제는 못 사겠어. 3배가 올라서. 아니죠. 그 산업이 어느 만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건데 다시 또 객관적인 자료를 하나 가져나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여의도와 그리고 명동. 분명히 사채가 끼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주주도 분명히 그 가격을 넘어버리면 종가는 밀어버리면서 끝내려고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이 황산납 비상장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얘를 피인수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가격을 맞춰놔야 돼요. 많이 오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반드시 참고하시고 자, 이 가격 전략대로 하세요. 010-6227-8706으로 신성 실수하지 마세요. 이거 신성 그 다음에 황산납 그리고 샵 그리고 한 칸 띄고요. 샵 해서 문자 하나로 보내주세요. 자, 바로 보내드릴 거고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있었던 자료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어제 그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 변동성도 제가 맞춰드렸죠. 그쵸? 반등이 오지만 절대 속지 마라. 그쵸? 왜? 이거는 급등주죠. 그리고 급등주 플러스 뭐라고 하죠? 기사가 나오면서 초전도 비공개학회 또는 논문에서 기다 아니다 긍정적 효과다.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인다 했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어요. 이 기사가 나왔지만 이틀 전에 중국에서 나왔던 말을 다시 재탕을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은 다시 원점으로 향할 것이다. 그렇죠? 자, 과거의 자료를 다시 끄집어내서 시장에서 움직인다는 거는 단발성으로 거래하려고 하는 애들이 이미 기사가 나오기 전에 선취매했다가 파는 거죠. 그런 건 단기 반등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나는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자, 텔레그램 방이고요. 자,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이죠. 이거 뭐 6개월 됐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제가 펀드 매니저 20년에서 여기서 이제 연구소장으로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따졌을 때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다 이제 최근에 와 있어요. 이유는 어떤 금융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최근 들어서 있었던 게 금리 인상. 그렇죠? 우리는 동결했죠. 3.5%. 미국은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언제든지 인플레이션 2%를 넘게 되면 금리 인상할 수 있다. 헝다그룹의 파산. 그렇죠? 그리고 금리를 미국이 올려버리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국내에 있는 자금, 외환시장 규모가 가장 큽니다. 환을 왓다나베 부인이라고 하듯이 캐리 트레이더라고 있어요. 엔캐리 트레이더. 자, 우리 시장에 돈을 빼가요. 그리고 금리를 더 주는 안전자산으로 이동해요. 이게 바로 시장의 색깔이고 변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을 크게 요동치는 거는 물론 과거의 도이치뱅크 사태처럼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주식시장을 폭락시키거나 폭등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환율 시장이죠. 환율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정말 큰 몇십 조의 자금은 휘청휘청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이나 이제 증권회사 같은 경우도 논리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 있죠. 애널리스트를 해서 과거 자료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의 반응과 수급들이 움직이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세미나를 해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발간도 하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죠. 주식시장은. 심리가 반영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까지 못 갈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도 가죠. 여기는 지지할 거야. 빠지죠. 그게 바로 주식시장은 기계가 다루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본인의 심리를 가지고 27%짜리 종목도 상한가에 베팅할 수 있고 빠지는 종목도 더 급락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논리를 가지고 제가 이틀 전에 아마 이거 다 보여드릴 텐데 금융권 세미나를 제가 간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요일날 AI, 로봇, 인공지능 이런 부분이 생길 거다. 그래서 그쪽으로 세미나를 할 겁니다 라고 했었는데
최근 많이 올랐어요. 이틀 동안. 근데 그게 큰 자금으로 운용하는 이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충분히 이걸 좀 많이 샀을 거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냥 말을 했을까요? 근거 있게끔 제시를 했을까요? 근거였죠. 자, 올려드릴 거예요. 공부가 될 텐데. 엔비디아 AI 반도체 칩. 이게 확산이 되고 네이버에서도 인공지능 AI 계속 나오죠. 국내에 있는 대기업과 해외에 있는 그리고 구글과 알파벳이 신고가를 나고 있죠. 이 3박자의 공통점은 뭘까? 반도체를 다루지만 구글은 유튜브를 생각하게 되면 알고리즘이 있죠. 학습하는 거. 이게 인공지능이잖아요. 그죠? 알파벳 역시나 인공지능. 3박자. 신고가. 국내. 그죠? 이랬을 때 똑같은 사실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지분을 들고 있었고 뭐가 지분을 들고 있었고 다 똑같은 말이지만 이런 신호탄 글로벌 시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과거에 코로나 때도 마스크 제가 이때 정말 큰 수익률을 올려서 뉴스 치면 제가 아마 검색이 될 건데 자 마스크, 치료제, 백신 이거를 테마라고 할 수 있나요? 자 마스크는 실제로 저희가 품귀 현상이 나와서 실적이 급증했고요.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은 우리나라만 해결 과제였나요? 아니면 전 세계가 그랬나요? 전 세계였죠. 그때 당시엔 이걸 산업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이 부분을 근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 국내에서만 어떤 걸 한다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어딘가 손을 맞춰서 군단이 생긴다고 하면 어떠한 적이 오더라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없죠.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종목만 보고 거래했죠?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신성델타를 들고 계신 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테마군에서는 가장 강한 놈을 들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30%의 현금을 가지고 수월하게 나올 수 있다. 결과물 받아들인 다음엔 그때 다시 하면 됩니다. 그렇죠? 변동성 구간이 80%예요. 이 부분을 감안을 하고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면 되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30%의 현금은 꼭 사야 되는 구간 땐 단기 반등만 하세요. 그리고 주식 수는 넓히지 마세요. 아무리 빠지고 아무리 오른다 해도 변동성 거래만 해서 항상 그러면 30%의 현금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반대로 60%의 현금이 돼 있겠죠? 변동성 거래. 그리고 나서 결과물을 보고 그쵸? 그렇구나. 그러면 황산남. 2차전을 준비하는 거죠. 점으로 10번 가죠. 자, 이게 뭔 뜻이냐면요. 난 그런 거 몰라요라고 하지만 이 방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도 아무리 자료를 드리고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도 똑같은 저하고 인간 아닙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제어가 안 되고 충동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거는 많은 훈련과 경험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왜 그럴까? 손실을 10번 보던 분들이 한 번에 수익을 내게 되면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쵸? 좋은 술 먹고 할 수 있어. 근데 수익을 계속 내던 사람은 한 번의 실수만 일어나더라도 잠이 안 온대요. 이 뜻이 뭘까요? 습관이고 이게 따는 습관, 잃어버리는 습관이 몸에 배겨버렸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아시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는 부분, 그렇죠? 모든 거는요. 스토리텔링.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네가 작가냐? 왜 이렇게 작가 소설을 쓰니라고 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논리가 있죠. 자, 어떻게? 고평가다? 필요 없다? 달릴 수 있죠. 에코프로처럼.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을 얼마치에 가야 합당한 가격이다라고 하지만 도달하지 않는 게 90%가 넘는다. 95%라고 표현해야 돼요. 자, 이때 우리가 느끼는 건 뭐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러프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반드시 간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신성델타테크를 거래했던 여의도 수급들도요. 펀드 매니저 애들도 어떻게 하냐? 단기 매매, 서치, 진입, 과열, 변동성 거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2차전을 준비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권투 선수가 6개월 동안의 휴식을 갖는 이유는 정말 오랫동안 그죠? 열심히 했고 우승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뭐다? 충분한 휴식을 갖추고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훈련을 하죠. 여러분들이 그 과정이 반복이 돼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코로나라는 시장을 만나게 돼도 절대 뒤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그 산업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가 시장 종목도 다루긴 하지만 오늘 있었던 게 뭐죠? 가장 강한 테마는 네옴시티 테마였죠. 자, 볼게요. 이분은 참 대단하십니다. 예. 한번 이 계좌 계속 문자 주시면 제가 올려드리는데 오늘 9시 9월 1일 9시 17일 이분은 손실이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지금 7억 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하시긴 하네. 예. 후원도 요새 뭐 해주신다고 하는데 자 히림 그쵸? 뭐라고 적어놨죠? 네옴시티 테마. 자 이유가 있었죠. 아침 올려드린 사우디 금고지기 테마다.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구분 없기. 단 초심을 잃어지 마십시오. 이 뜻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그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게 다음날 급등을 해서 팔았어요. 그 다음 매매는 너무 쉽게 하지 않나요? 그쵸? 아무거나 사는 거. 손실을 봐도 좋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선수들은요. 한 번에 이런 본인이 들고 있는 게 의도치 않게 수익을 났다고 하면 그날은 쉬어버립니다. 그 다음 매매가 꼬여버릴까.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거래하려고 하죠. 3천만 원 수익 났으니까 아무거나 사보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벌고 나서 10% 손실은 벌어놓은 거에 얼마? 60% 이상을 깨먹을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자, 볼게요. 언제 올려드렸는지. 땡겨서 천천히 보세요. 자, 빈살만 금고지기 사우디 국부펀제. 아주 오랫동안 말이 안 나왔던 테마군이죠. 그죠? 모든 걸 말했죠. 조용히 있다가 갑작스러운 테마군. 그것도 과거에는 정말 큰 테마군이었죠. 자, 이렇게 반등이 온다는 거죠. 반등은 반등에서 끝나야 된다는 거죠. 작년 11월까지는 이 테마군은 정말 강했습니다. 시장이 정말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10,000원에서 48,000원까지 5배를 갔죠. 조가 넘어가는 종목이었죠. 자, 어쩔 수 없죠. 다만 이게 지루하게 돼 있죠. 그쵸? 네옴시티라는 게.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지금 찍으면서도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46,000원을 깨질 않을 거라고요. 아시죠? 차트를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평소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함수는 하나가 있고 가격에 대한 함수. 날짜마다 다 변동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찍는 순간은 바로 반등. 근데 가격은 분명히 제시를 합니다. 그대로만 기계적으로 하세요. 이거 신고가 날 것 같다 하지 마시라는 거죠. 마이너스 10%까지 가다가 20%까지 가다가 5% 다시 원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확한 날에만 하는 거예요. 자, 비만 치료제 얘기 많이 나오죠. 한미반도체부터. 오전 7시 53분에 한번 보내드리고 업데이트로 다시 보내드린 거죠. 자, 빈살만 금고지기. 오늘은 이 테마가 오전을 주도할 거다. 코닝, 한국의 2조, 구부러진 유리. 이것도 신소재죠. 아마도 이 초전도체, 맥신이란 테마도 2011년도에 개발해서 대량 생산 이야기 나오다가 최근에 상용화가 안 될 거예요. 13년 걸렸는데도 안 되고 있죠. 그래핀, 2017년도를 주도했던 신소재죠. 안 되고 있죠. 자, 전반적인 객관적인 논리를 가지고 시장을 접근하면 실수를 방지하게 되고 실패는 없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 신성 델타테크를 실패가 아닌 실수로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실수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실패가 되는 거죠. 자, 봅시다. AI 계속 얘기해드리죠. 어제부터 2시 40분. 자, 근데 AI가 뭐예요?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판이 열렸으니 이런 거. 어제 상한가하고 추가. 신고가를 가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얘기해드리면 이런 부분은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으면서 작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AI 로봇 쪽으로 이렇게 신고가를 한번 내죠. 다시 이 10만 원까지의 변동성은 몇 프로예요? 50%. 이 변동성은 피해가면서 진짜 해야 될 땐 해야 된다. 단 신호는 줬죠. AI, 구글, 알파벳. 그쵸? 실적 나온 거는 신고가 난 건 이날이죠. 걔네들이. 이 힌트 이해되셨나요? 그냥 움직이는 건 없습니다. 시장이란 건. 자, 만일에 본인이 작전주를 거래한다고 하면 작전주답게 거래를 하고 급등주는 급등주 그리고 기사주 기사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것. 그렇죠? 자, 레온보 상한가죠.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린 어제 금융기관이 쏘나봅니다. 모든 건 합리적인 근거를 풀어내는 것이다. 시장이 색, 엔비디아, 구글 이게 바로의
현재 AI다. 어제 오후에 한 번 더 강조드리죠. 여기서 바이오도 의료기기 AI다 라고 하죠. 뭐 대표적으로 그제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위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런 거죠. 루닛이 일단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그리고 뷰노, 후발주자들, 예, 이런 애들도 이렇게 신고가를 내잖아요. 이게 시장의 트렌드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항상 승부를 내려고 하시는 분은 안 된다. 왜? 어느까지의 조정을 줄지는 시장이란 변수, 업종의 변수, 바이오 종목이 아무리 임상이 잘 되고 있다고 해도 시장 색깔이 달라지게 되면 못 오릅니다. 자, 파브로스, 인벤티시라, 비만 약이었죠 전날. 확산, 자율주행, 메타바이오.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찢었다. 대단하십니다. 비만 치료제 확산, 인벤티지립 거래하신 분일 거야 아마. 1,100만 원 보세요. 1억 1천. 자, 여기서 나오죠. LK, 어제도 마찬가지로 LK 검증위원회 네 곳에서 아니다 폭락 나오죠. 그 전에 뭐라고 나오는지 볼게요. 자, 일주일 동안 엔비디아 강조했다. AI. 뭐 2, 3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죠. 재탕 이슈다. 자, 이거 중국에서 나온 건데 자석을 이용해서 어쩌고저쩌고 반발성 있다가 바로 재탕 이슈입니다. 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문자 보내드렸어요. 바로 나오죠. 사례 없어. 재탕은 의미가 없어요. 새로운 게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중국 관광객, 그리고 문자를 보내드리죠. 뭐라고? 중국 관광객을 태운 크루즈선 제주 기항. 여기서 포인트는 뭐라고 했죠? 자, 홍보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죠. 예를 들어 중국인들이 국내로 온다고 하면 뭘 할까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 화장품은 단기 2, 3일 거래하세요. 왜? 중간치긴 된다. 다만 과거처럼 보따리상들이 와서, 예, 많이 사지진 않는다. 왜? 중국 화장품은 이제 중국인들이 쓰기 시작했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이런 한류약품 없어요. 근데 중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이 화장품을 이걸 사면 안 된다. 일본향이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슈들 중에서 단일 감정이 심해지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일본 관광을 취소한다고 하죠. 그쵸? 그게 유지됐으면 이해가 가겠죠. 근데 취소하면 국내로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근데 왜 일본 걸 하시죠? 그리고 또 코스메카 콜. 아무리 말해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향후에 이 실수를 방지하라는 뜻입니다. 자, 금활령인데 얘는 빠지죠. 왜? 미국 거잖아요. 미국 향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그동안 좋았고 이때 빠진 거 아닙니까? 중국을 풀어주는데 중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왜 미국게 오르냐고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일주일 전부터 말씀드리죠. 롯데관광개발, AI는 계속 말하죠. 피부 미용, 그리고 뭐라고 하죠? 롯데관광개발. 이걸 뭐라고 했어요? 주가의 반등폭은 분명히 다르다. 왜? 카지노 이용하잖아요. 좋습니다. 변동폭이 얼마예요? 30%죠. 그쵸? 근데 다만 6년 만에 제주에 크루즈선을 타고 온다. 단체 관광객이 오죠. 비행기보다 더. 6년 만에 제주의 최고 가장 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죠. 중국인 자본이 50%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은 롯데하고 협업해서. 당연히 이거죠. 연세전부터 호텔을 다 보유하고 있는데, 그쵸? 근데 이런 실수를 반복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국내 카지노 업체를 사냐고요? 그 뜻은 뭐다? 자, 이겁니다.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고 하는 이유는 여기 나오죠. 알파벳 신고가, 엔비디아 강조했죠. 바로 자, 볼게요. 어떤 거냐? 로봇이라는 게 있죠. 그쵸? 그리고 요런 아까 말씀드린 중국, 말이 꼬이네요. 자, 중국이 있죠. 바쁘신 분들은 신성델타테크, 그 다음 뭐죠? 황산나비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중국이 있죠. 중국인들이 제주로 오죠. 포인트는 뭐다? 제주. 그쵸? 그러면 롯데관광개발 찍을 수 있어야죠. 화장품도 반드시 어느 향이냐에 따라서 일본이냐 어디냐 그 업종을 세분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2차전지도 지금 좋다라고 볼 수 있나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에 그런 애들만 많이 갔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아하, 2차전지도 양극재, 음극재가 있고 폐배터리, 그쵸? 원통형 배터리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중에서 리튬도 있죠. 리튬 중에서도 수산화, 황산, 그 다음에 이런 리튬들 구조가 달라지죠. 황화리튬, 그쵸? 자, 그리고 양극재 중에서도 또 나뉘죠.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테마를 정확히 찍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아무래도 시장을 너무 안 보고 종목만 보고 거래해서 지금 2차전지를 들고는 있지만 수익은 마이너스다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반도체도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러시, 파운드리 공장이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뭐 있죠? 팹리스트, 공장 없어도 디자인하는 거 많죠? 클린룸, 시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지금 주가는 희비가 엇갈리죠. 반도체도 어떤 게 간다? AI 반도체. 왜요? AI 인공지능, 엔비디아 이렇게 함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반도체가 아니다. 바이오도 항암, 면역, 일반, 표적. 딱 이것만 공략을 하느냐, 면역을 높아서 다 좋게 하느냐. 차이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만 시장에서 수익률 게임에서 이길 수 있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종목만 보면 안 된다. 그걸 다루기 위해서 제가 이 텔레그램 방을 이렇게 열어서 제가 바쁠 때는 말씀드립니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세미나 가니까 못합니다 라고 해서 8시 50분에 한 번씩 보일 때는 단기 문자도 보내드리죠. 그래서 8시 50분 아침에는 확인해 보시라 라는 거죠. 자, 이것도 포스코 DX 한번 볼까요? 일주일 전부터 강조했죠. 왜 그럴까? 거래소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소로 이전 상장하는데 이걸 공매도라고 들어보셨죠? 빠진다에 베팅한 애들은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규정상 사서 갚아야 돼요. 가격을 올리면서라도 빨리 시간 내에 갚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 이런 급등 현상이 나왔죠. 자, 일주일 전부터 말씀드렸죠. 한 9억 정도 수익 내신 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저 연구소 초반에 생겨날 때부터 오신 분들. 자, 폴라리스 오피스 AI죠. 똑같은 말이죠. 매번 반복됩니다. 크라우드, 메타바이오. 저 크라우드웍스는 아마 어제 신규 상장주 한번 해봐야 돼요 라고 했는데 이날은 정말 많이 올라서 시작해서 이 정도 수익이지만 어떻게 된다? 보여드렸을 텐데 처음 거 한번 봐보세요. 보면 아마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 있을 겁니다. 아시죠? 자, 마지막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인벤티지의 비만 확산제 쭉쭉 하이비전 시스템 이것도 역시나 사실 좀 가상현실도 우리가 뭐랄까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에 대한 부분을 끄집어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매각, 민영화, 오염수, 테라사이언스. 테라사이언스는 대주주의 반대 매매. 이것도 제가 영상을 찍어서 할 땐 하고 때릴 땐 때려라. 근데 여기서 버티지 마라. 왜? 회계 부정이 나오는 딱 그 가격까지는 반등을 주겠지만 정확히 타점을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필요 없어요. 2차전지도 반도체든 어떤 원하는 업황 중에서 이게 시장에서 보이게 되면 미리 말씀드리죠. 할 땐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판에 시장의 판에 내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거죠. 뭐 오른 밑에 뭐 쭉쭉 올려드리고 뭐 빨리 올려드릴 테니까 6개월치 자료라서요. 이렇게 뭐 공매도 조심해라, 신용잔고 조심해라, 랩지노믹스 얘기하고 의료기기 파산 쭉쭉 그죠? 감사 조심해라, 그죠? 계속 올려드리죠. 수익 내시는 분들. 자, 어차피 여기 오신 분들은 주식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는 차트를 보고 급등주를 쫓아갔다가 수익을 낸 적은 있었대요. 다만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안 해서 수익 난 거 다음에 다 큰 손실을 얻었대요. 왜? 산을 모르니까. 아래에서 산을 보지 말고 산 위에서 밑을 보게 되면 멀리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에서 아래를 보는 연습을 하자. 탑다운. 거시경제라고 하죠. 시장을 보고 업종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세부 섹터의 종목을 찾아내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하실 겁니다. 종목을 보고 화장품이네? 업종 괜찮나? 시장 어떻나?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확률상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확률 게임을 해야 되죠. 자, 오를 수 있는 확률 15% 먹을 수 있는 확률 50%. 마이너스 3% 될 수 있는 확률 50%. 베팅을 해야 되나요? 해야죠. 근데 15% 수익도 날 수 있고 15% 마이너스는 날 수 있는 확률이 50대 50이다.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죠. 확률 게임을 아시면서 접근을 해야 되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할 수 있어요. 자, 텔레그램 방에서 일단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신성 델타테크라는 거죠.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고요. 그렇죠? 자, 변동성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받아들이세요. 자, 여기서 더 빠지진 않아요.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은요. 자, 다음 주의 시장을 보고 오늘에 대해서 어설프게 들어가지 마세요. 왜? 반등이 오더라도 재탕입니다. 추가적인 하락을 이끌어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시죠? 가격대에 정확히 해야 될 날짜. 그쵸? 그쵸? 마이너스 나면서도 어떻게 된다? 상한가. 25% 오르면서도 급락.
이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할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죠? 자, 일단 텔레그램 방은 필수일 것 같아요. 왜? 어떠한 초전도체, 이틀 전에도 기단이다라는 이슈로 이런 반응이 나오죠. 제가 나올 때는 10분 전, 아마도 최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보다 10분 전에 여기서 아마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아무래도 펀드 매니저 애들이 빠르죠.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오르네? 나중에 봤더니 나중에 기사 나오죠. 빠지네? 나중에 기사 나오죠. 여기서는 아마도 시장보다는 10분 정도는 빠를 거다. 네, 말씀드릴게요. 자, 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금은 실패는 아니에요. 대응 영역이에요. 그리고 2차전은 황산납. 황산납으로 일단은 수익을 내시되 나머지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해야 된다? 정상적인 시장의 판을 보면서 가자고요. 알죠? 자, 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8706으로 아까 신성 황산납 샵 한 칸 띄고 샵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텔레그램방 링크는 매번 말씀드리는데 지인분한테 부탁을 하세요. 아니면 마음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뭐 주식하시는 분이면 더 좋고요. 그분한테 대신 텔레라고 저한테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이유는 저희도 이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손으로 보낼 수 있는 양은 아니에요. 그러면 AI가 알아서 보내는데 이런 자료와 그리고 링크를 같이 보내드리면 통신사 AI가 스팸 처리를 해버립니다. 도달을 안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방 텔레는 지인분한테 부탁해서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저희 이 문자는요, 일단 통신사에서 후원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무료로 하고 있다. 자, 더운 날씨 아직 조금 좀 풀리긴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덥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뭐랄까요, 댓글을 아주 멋지게 달아주시는 분들, 예, 그분한테는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몇 장 보내드리면 될까? 설마 30명이 댓글 달까요? 안 달겠죠? 자, 30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죠? 자, 그리고 인증 문자 꼭 남겨주세요. 잘 받았다. 아시죠? 자, 많은 연락 한번 기다려보시고, 어차피 시장은 변하고 판도 변합니다. 그 판에 내가 놀 수 있어야 되고, 축제 기간엔 즐겨라. 근데 서치는 여기서 축제를 놀되 그 다음에 축제, 즉 대학 축제가 끝나면 더 놀고 싶으면 다음 대학교로 가서 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4일, 보통 4일 하나요? 이제도? 제가 50인데. 자, 4일 하는데 4일 마지막 날 가면 재미없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대학교로 가서 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죠? 아시죠? 자, 여기서 더 빠질 일은 없다. 46,000원. 그죠? 다만, 급등으로 마감할 확률은 적다. 오늘이 금요일이죠. 시간에 대한 리스크 플러스 뭐가 있죠? 주말 동안에 어떠한 기사가 나올 호재. 이걸 반영하면서 순거래가 나올 거예요. 뻔합니다. 가격은 일단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두 가지 정도를 아직 시장에서 안 나온 이야기를 좀 적어놓긴 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받아가 보시죠. 다만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너무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제가 한 달이 20일이 주식시장이 거래가 되죠. 근데 뭐 한 7번, 8번 강한 테마나 어떠한 이런 부분들이 보일 때만 제가 해드린대요. 자, 문자를 주신 분들한테는 8시 50분에 문자를 한번 보내드려요. 오늘이 좀 장기 매매가 있었어요. 최근 한 3일 동안 없었는데 히림 시초가 매수 8,600원 매도. 자, 이유가 뭐죠? 빈살만 금고지기 방문 이슈 및 오랜 조정 후에 사모펀드 자금 유입 이슈라고 적어놨죠. 자, 8시 50분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단기도 제가 보내드려 볼게요. 그리고 확인해 보시고 매일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 텔레그램 방에서 오늘 8시 50분에 나갈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미리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이팅 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 파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거고, 그리고 많은 기타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끙끙대지 마시고 평단가랑 보유 비중 이런 거 한번 보내보세요. 제가 요거는 영상으로 찍을 수는 없겠지만 문자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이팅입니다.